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말에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행사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첨예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즉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규범대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패권 국가가 등장해서 자유통항을 저지한다든지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미국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1대1로 정책을 상당히 변호를 했습니다. 이게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문재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발표된 걸로는 여기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표를 하면은 미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은 일단 내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종혁이라는 이 대남 사업 담당하는 국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을 경기도가 초청을 해가지고 국제회의를 하면서 전 일본 수상도 참여하고 이해찬 집권 여당 대표도 참여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반일 공조를 선동을 했습니다. 이종혁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위안부 등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파헤쳐야 한다. 전쟁 범죄 행위 파헤치는데 남북이 손을 잡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사건을 쭉 둘러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북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신냉전에서 줄을 잘못 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줄을 잘못 서게 만드는 것이 북한발 민족공조, 민족공조라는 이 노선입니다. 북한발입니다. 민족공조란 말은 북한이 만들었으니까 그 해석도 북한 해석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도 자주적으로 하자라고 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있는 평화 자유통일을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자유통일, 우리는 자주통일하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끼리 통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자결의 원칙을 지키되 주변국의 축복을 받는 상태에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족적 화해 운운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반인류 범죄, 핵개발까지 덮도록 하는 그런 용어로 또 변질되고 있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국이 대북 퍼주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장치를 그 안에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말 가지고 핵무기 개발, 북한의 인권 탄압은 듣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원칙도 폐기하고,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야 할 그 노선 대신에 대한민국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일종의 강도적 경제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악 구분도 마비시키는 이런 흉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물론 가짜민족주의 선동이죠. 이게 외교 노선에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은 반미, 반일, 오로지 남과 북 공조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고립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걸 선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혁이라는 자가 집권 여당 대표 앞에서 그리고 일본 총리 지낸 사람 앞에서 이런 선동을, 그것도 국장급밖에 되지 않은 자 선동을 하도록 이 장을 펼쳐준 이 집권 세력이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참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북한의 일본의 전쟁 범죄를 파헤치자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유엔에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대북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투표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유엔 안보리에 보내면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혁이라는 자의 신분은 잠재적 반인도 범죄자 국제 수배자의 부하입니다. 히틀러의 부하가 유대인 모임에 와가지고 우리 손잡고 프랑스를 어떻게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주 희극적인 사건입니다. 희극적인 사건. 그런 점을 언론이 전혀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 언론이 또 이 일종의 민족 공조 노선에 물들어 가지고 북한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편에 서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민족적 사업이니까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것처럼,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종결시키기로 했던 종군 위안부 문제 등등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한국이 덕을 봅니까?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한국이 일본 정부의 협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남침할 때 그런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하라 할까요? 이건 다 자충수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변에 깔린 것은 일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본에 대한 오해.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일제시대의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미국과 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지금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일본은 민주국가입니다. 침략 전쟁이 헌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입니다. 군국주의는 기우입니다.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일제 시절의 침략에 이미 여러 차례 반성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의 우방국입니다. 공동의 적과 공동의 친구를 가진 두 나라 사이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북한 정권은 공동의 적입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입니다. 왜냐? 핵 개발을 하고 인권 탄압하고 납북자 돌려보내주지 않고 일본 납북자도 돌려보내주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같이 위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은 북한 동강 정권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의 친구입니다. 공동의 적과 공동의 친구를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호국 내지 동맹국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한 울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자유통일 반대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통일 찬성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남북이 손을 잡고 일본에 반대한다는 말은 자유통일에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헌법 위반인데. 일본은 남북한이 만약 말이죠. 남북한이 민족 공조 차원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작금의 일본에 대항하자는 것은
김정은의 한반도 적화 전략에 봉사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인 평화적 자유통일에 방해가 됩니다. 일본을 적대시하면 필연적으로 한미동맹도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핵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핵무장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이 자유 번영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한미동맹이 해체된 한국은 동네 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한국을 존중하겠습니까? 핵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는데. 북한 정권은 억압의 강도라든지 죽인 한민족 수에서 일제보다 더 반민족적이고 더 반문명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히틀러, 스탈린, 폴포트에 못지않은 반인류 범죄자들입니다. 한국인이 자유민주국가인 일본과 미국에 반대하기 위하여 김정은과 손잡는 것은 악마와 손잡는 짓입니다. 이런 발상은 아직도 1945년 8월 14일씩 해방되기 전 8월 14일씩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파헤치자는 것은 일본과 한국과 유럽과 국제사회가 손잡고 북한의 지금 진행 중인 전쟁 범죄 또는 인권 탄압을 파헤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발상은 1945년 8월 14일 통일되기 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한국의 정책 또는 지식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들이야말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수구 반동 세력. 즉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함께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파헤치자고 하는 것은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해방되기 전에 했을 수구 반동 세력. 그것보다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유럽이 손잡고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 인권 탄압을 파헤쳐 가지고 북한 동포의 해방에 자유에 기여하는 것이 더 진보적인 발상이죠. 일본의 국력은 GDP, 명목상 GDP 기준으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1등이 미국 약 18조 달러, GDP 18조 달러. 2등이 중국 약 11조 달러. 3등이 일본입니다. 얼마냐? 약 5조 달러입니다. 4등은 독일입니다. 3억 한 5천만 달러 됩니다. 한국은 11등으로서 약 1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을 합쳐야, 아니 독일과 한국을 합쳐야, 독일과 한국을 합친 GDP가 일본과 같습니다. 일본이 유럽의 최고 경제 강국인 독일 플러스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어마어마한 경제력, 일본이 가진 어마어마한 경제력, 과학기술력, 거의 매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일본이고 2000년 이후에는 미국에 이어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저력, 그리고 민주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재앙이었다면 지금은 축복입니다. 그런 일본과 손을 잡으면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차버리는 것이 바로 민족 공조라는 이 가짜 선동인 것입니다. 가짜 선동. 매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가짜 민족주의는 정오심을 깔고 하므로 그것을 애국자들이 애국심으로 무력화시켜야 된다. 사랑을 깔고 있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까는, 사랑을 배경으로 한 애국심이
애국심의 힘으로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제어해야 한다는 그 말이 한반도에서도 딱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일본과 손을 잡고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평화적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고 8천만이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정세를 오판하면은 조선족 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